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유아 임용교육 하는데 협동학습, 협동 같이 해야 되고 극놀이도 같이 해야 되고 통합적인 것도 어떻게든 혼자서 통합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함께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협동학습 절차, 개인작품 모으고 합하기, 혹은 단순하게 그냥 모아서 합쳐서 뭐 전시회하기도 하고 서로 논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합평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게 해야죠. 칭찬하기. 그래 기분 좋죠. 뭐 친밀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으니까 상호작용할 때 갈등이 일어나니까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칭찬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상쇄되고. 그래서 첫 단계로 이렇게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죠. 일반적으로도 여러 종류의 찍기 도구를 이용해서 찍은 후에 연결해서 그러면 같이 작품을 만든 느낌이 되니까 아이들끼리 같이 찍게 하기도 되고 여러 개. 그럼 어떤 애는 막 찍죠. 그럼 어떤 애는 막 찍고 그래서 망쳐버리죠. 욕심이. 그러니까 경쟁을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어린이가 아니겠죠. 자, 제시된 구조물의 내용 완성하기. 그래서 활동이 너무 많거나 어려우면 잘라서 해주죠. 서로끼리.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동적인 아이도 반드시 생겨요. 그런 아이들을 같이 하면 부담이 없으니까 호기심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배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성할 때 구조물을 완성하는 시도 뭐 이런 것들을 필요가 하죠. 한젤과 그레텔 이게 잔혹동화인데 원래는 한젤과 그레텔을 늘려준 뒤 커다란 과자집 모양을 제공해주고 모양만 박스로 만들죠 보통. 그래서 과자를 붙이죠 거기다가 애들이. 근데 이제 붙일 때 뭐 부시거나 먹거나 뭐 못 붙이거나 그래도 보조해가지고 욕먹을 만한 것만 살살살살 선생님들이 가려주죠. 그래서 대집단 활동을 가능하고 소집단도 가능하고 갈등도 적고 먹게 하면 또 기분 좋아져가지고 덜 싸우죠. 근데 이제 이게 과자 분배나 영역 분배를 해줘야죠. 아이들이니까 너는 어디 붙이고 너는 어디 붙이고 이걸 자율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아이들 수준에서는 결과물 정하고 분단 작업하기. 그렇죠? 어떤 결과물 형태가 익숙해지면 또래들끼리 친밀감 형성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이야기를 나눠서 이거 나누는 애가 짱이 있죠. 짱, 통 뭐 이런 애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서 작업하고 싶은 결과물을 정하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정해주는데 보통은 아주 애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맘대로 해봐 그래도 하기도 하죠. 익숙하게 여러 번 하면 나눠서 그러니까 했던 거는 하는데 처음 거를 하라고 그러면 힘들죠. 노랫말에 대한 마디를 나누고 이에 대해 적절한 그림이나 동작을 생각해 결정하고 이게 뭐 팀워크? 팀 수업할 때 이게 되게 힘들죠. 이게 결정을 누가 하고 서운하지 않게 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한 리더십이고 굉장한 기회인데 어릴 때 이걸 시켜서 돌아가면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면 진짜 수업 잘한 거거든요. 창의적 작품 신체 표현. 근데 이 정도까지 하게 하려면 정말 많이 반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재밌는 걸 계속 해도 되는데 10번, 20번을 애들은 100번 해도 되는데 그래야 다 같이 배우고 진짜 깊이 있게 배우는데 20번을 하게 되면 거기는 그거만 해? 뭐 이러죠. 그렇죠. 이게 좋은 거를 반복해서 시키고 싶어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비판을 해버리니까 욕먹기 싫어서 또 안 해버리고 그쵸? 그게 뭐라고요? 기본기요. 기본기를 계속 시키고 싶은데 거기 가면 왜 뭐 혼자서 밑줄만 치게 시켜? 뭐 이래가지고 밑줄 치는데 2-3달을 시키고 싶거든요. 2-3달? 6개월? 6개월 밑줄 치면 공부에 고수 되는데 아세요? 뭐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요. 읽는 게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걸 찾고 어떻게 읽어야 할고 다양한 읽기, 요점 읽기, 읽으면서 외우기, 읽으면서 분석하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탕이 다 읽기인데 이렇게 안 시킨다는 거지. 주어진 공간에 의존해서 주어진 공간에서 의논해서 서로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는 이게 합동이니까. 근데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지. 비중을 더 큰 형태로 앞에 단계보다 더 많은 범위를 점점 힘들어지네 애들이. 직접 계획 실행 똑같아요. 공부도 본인이 하게 한 다음에 어떤 거를 뭔가 잘라서 하게 해요. 그러다가 더 많은 거를 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 단계를 가르쳐 줘도 안 받아들여.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면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점점 많은 부분, 많은 상황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못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이게 애들이 생략해요. 휙휙 넘어가 다른 거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있는 것만 받고 익숙하게 훈련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교육이 그게 문제는. 그래서 건너갔다. 예, 유아 부담이 될수록 유아에게 부담이 될수록 흥미를 느끼고 작업을 구상하고 적절한 사전 활동. 이게 그거예요. 어제도 어떤 애가 볼펜 한 자를 어떻게 쓰냐고. 네가 공부하려고 쓰려고 하니까 한 자를 못 쓰지. 공부를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10번을 읽고 공부 시작해야 돼 하고 밑줄 쳐봐. 그럼 너 10번 읽으면 다 외우지. 그래서 치 묻더라고요. 이게 사전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의견을 나누는 거. 이거 의견 나누면 수업 끝나요. 의견 나누면 수업 끝난다고 애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가상 실험하는 것처럼 의견을 충분히 나누게 하면 10번 의견 충돌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10번 실행하는 거, 한 5번 실행하는 거 효과가 있거든요. 충분히 의견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의견을 나누면 엉뚱한 데 가니까 이걸 컨트롤을 못하지. 선생님들이. 의견을 집중시키고 그걸 단계를 넘어가고 이게 뭐라고요? 토론의 기술, 토론을 주재하는 사회자 있잖아요. 네. 사회자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못하는 거예요. 할수록 늘어나는데. 그래서 자기 가르치는 반을 그거를 조금씩 더 하면 애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우주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에 배경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똑똑한 애가 얘기하면 다 싹쓸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못하는 애들수록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선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누적적으로 얘기해서 얘가 다시 얘기해보게. 어떤 게 좋았는지. 그럼 얘가 한 서너 개로 들어요. 그래서 2바퀴 돌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분화시켜야 돼. 너는 뭐를 중심으로 더 생각해봐. 너는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걸 생각을 해서 그걸 몇 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보충해주고 그러면 이제 독립되게 어느 정도 되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거 필요한지가. 이게 재료도 한계가 있어요. 안 써보면. 재료를 많이 쓰는 거랑 네. 돈 드는 거랑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 우주도시 같은 것도 뭐 전시관이라 했는데 많이 가본 애하고 이 우주도시 책을 읽은 애하고 우주도시 한 번이라도 그려봤던 애하고 안 그려봤던 애하고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제 공간을 선택하고 이렇게 표상하기, 주제 내용을 재료를 적정한 능서 스스로 선택하고 의존하는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렵죠. 프로젝트. 동화 민속놀이를 이용해갖고 수업하는 게 이제 수업안이 있으면 수업 아니라도 이제 보충 재료를 이렇게 스스로 선택했을 때 선택이에요. 보충 재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수업할 때. 사후 활동도 육아 주도적으로 참여를 호기심을 보인다는 것이 육아는 주도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다는 거지. 긍정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느낌이겠지. 다양한 활동에. 자, 또래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시기에 제공한다. 왜? 같이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하면서 양보를 하고 이 정도가 친밀함인데 그게 안 되면 충돌만 일어나니까. 학기 초일 경우에는 교사가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이제 충돌이 덜 일어나는 방향을 만들어줘야죠. 근데 일부러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두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교사일 텐데. 이거를 그냥 두고 일어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 이걸 잘 맞거든요. 근데 안 쌓이면 정말 힘들지. 이게 되게 중요한 협동학습 되게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계획 짜는데 이 수업안이 다 정해져 있어서요. 수업안을 분 단위로 짜요. 그게 아니라 앞에까지 네. 협동학습 원리 그 4개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그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림하고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그림이 어디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 다 분석해 줄 텐데. 네, 공통점 차이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그림을 줬어야지. 자, 여기는 학생학습 원리는 3시간 관찰 계획, 질적 상호작용, 양적, 질적, 역할 분담 및 능력 보완, 소속감, 능동적 참여, 환경의 재구성, 시기 목적 상황 고려. 이것도 단순하게 외우기는 쉽지 않네요. 이게 하나의 학당합석을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관찰하고 계획을 해서 질적 상호 작용하는 것을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능력 보완해야 서로 보완해야 소속감이 생기지. 그 소속감이 생기게 해서 수업안을 재구성해서 시기 목적에 따라서 상황 고려해갖고 수업을 한번 이렇게 설계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투를 만들어야 되고 단계를 자기가 나눠서. 근데 이제 외우기는 되게 힘들지 이런 거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예, 당연한 말만 써 있으니. 그러니까 이 빈칸 채우기 어린애들 걸 해보면 여기다 이게 기본권 넣어도 되고 자연 넣어도 되고 행복 넣어도 되고 인간 권리 넣어도 되고 그죠? 특정되는 단어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랑 똑같아 이런 거. 단계. 음악, 움직임, 춤, 미술, 극놀이. 극놀이니까 극놀이 다 있어.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춤도 하고 미술 이게 미술 감독도 있고 음악 감독도 있고, 그죠? 이게 춤 가르치는 감독도 있고, 거기서 말하는 대사하고 뭐하고 과정 가르치는 감독도 있고, 이거 전부 다 있으니까 감독이 따로 무대 감독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생각, 느낌, 경험, 상상한 것. 생각과 느낌과 경험과 상상한 것. 어떤 생각을 하면서 느낌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 상상력이 좋아지겠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유아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느끼고 본 것. 자,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느끼는 게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느끼는 거가 많으면 자유롭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순서도 고민한다고 나는 이런 거 써놓는 거.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 창의적 표현 사고, 안정감, 정서감, 감정 서술인데 정서, 안정. 이 정서가 안정인데 또 조금 다른가 보지. 창의적 표현을 그리고 창의성, 정의감, 안정감, 성취감, 그리고 즐거움 갖도록 한다. 언어, 신체, 움직임, 매체, 역할극, 인형극, 동극, 노래극. 동극, 인형극 알겠고 역할극도 알겠고 동극 어디서 봤는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칼 같은 거 쓰고. 역할극은 이것도 사람이. 소꿉놀이 같은 거. 이거는 탈 쓰고. 네. 이거는 저기 가면 쓰고. 노래극. 이건 뮤지컬 개념이고. 가면 쓰고. 총체적 자기 표현감, 감정 발산, 자신감, 타인을 보는 능력, 창의적 표현력, 그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연극시키는 게. 교육에서 진짜 종합교육으로 최고 좋은 게 연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화 같은 거 꾸며갖고 연극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창피한 거 못 느끼고 진짜 흥부처럼 해요. 여기서 꿈놀이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달 표현이 그러면 이건 나가 아니라 남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실수를 해도 좀 괜찮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시키는 게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경험을 많이 하는 네, 연극 경험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들의 연극. 통합적 표현. 음악, 움직임, 춤, 미술, 극놀이 이거 다 통합이지. 그렇죠? 경험 조직, 종합적 표현 가능하고 풍부한 표현. 예술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 창의적으로 표현. 이게 특성이 없는데 이건 이렇게 하니까 앞에랑 똑같은데 연극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한대요? 통합적 그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그리고 요거 밑에까지 한번 보고. 구분해야 돼. 유형. 통합하면 표현, 예술 활동의 참여. 이건 통합하면 표현. 두 가지 예술 활동의 통합, 미술과 음식. 당연히지. 무슨 색, 보면 무슨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하나 말고 색하고. 몸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감각 두 개. 네, 그거 구분해내는 거 문제로 나오더라고. 그림에서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림에서 나타내는 부분 이건 단순한 거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도 단순하고 음악에 맞춰서 이것도 다 단순한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고 노래, 악기, 즉흥. 작은 집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노래하고 리듬 악기 뒷부분 연결될 가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진전된 거고 이걸 보고 해보고 진전되는 거니까 어떤 교육을 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감각을 통합했다는 거죠. 두 개를. 여기는 예술 내통합이라서 네. 노래, 리듬악기. 비슷하다고. 네, 그러니까 네라서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심화 활동 같은 거고 네. 요거는 연계 활동 같은 거고 통합보다 연계, 뭐 이런 연계 표현, 연결 표현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네. 통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지네. 통합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아교육이. 아니요, 통합이란 단어 자체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 수학과에 전문 영어가 전문 무작위 붙이잖아요. 저는 입시 전문가 같아요. 네. 저 입시 전문 붙이잖아요. 가서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몇 년이나 공부하고, 저 공부 전문가는 맞거든요. 네. 공부에 관한 글을 나만큼 읽은 사람이 100명도 안 될 거라고 난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 뭐 전문이래, 뭐 전문. 수학 전문하고 붙여요. 초보 선생도. 아, 좋은 선생님도. 그럼 저한테 전문이 없대요, 사람들이. 너무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이라고. 여러 가지 통합 전문, 밸런스 맞추는 전문.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음악이 뭐 다 똑같은데 음악극이니까 뮤지컬 느낌이네, 그죠? 네. 음악극 통합적 접근이다. 이것도 통합 주제 관련해서 극화, 그죠? 네. 극화, 노래극, 창작극도 있고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공연을 중시한다. 읽기 위한 것도 있어요. 전통놀이, 극놀이와 달리 자발적으로 친숙한 상황을 발현시켜서 현대적인 거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유아의 역할이 강조되고 결과는 과정, 그쵸? 되게 도움된다는 거지. 물론 이 결과도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음악을 통해 노래 연주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하고 이게 다 종합적으로 다 되니까. 근데 연습시키기가 힘들지. 통제하기. 그래서 포기하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 들여서 최고의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만들려면 난 이거 시켜. 일주일에 한 번은.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연습을 시켜서 매달 발표를 해. 그럼 좋겠네. 노래, 이거 다 하니까, 거기서. 연극에서 다 나오니까. 그리고 완전히 사람들한테 발표를 할 만큼 이걸 해야 되니까. 가사 바꾸기도 자기들이 맘대로 바꾸기 중간중간에 허락만 하면 되는 거고, 대본 쓰기도 말로 애들이 쓰면 그거를 타자쳐주면 되는 거고, 역할 불도한 거 하다가 애들이 재밌게 하면 그걸로 바꿔서 해줘도 되고, 이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되거든요. 딱딱한 대본 아니고, 신체 활동도 애들이 동작을 하다가 막 엉덩이를 갑자기 흔들면 그걸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소품 만들고 무대 배경 만드는 것도 같이 꾸며서 천천히, 그쵸? 다 엄마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무대 배경, 사물인식,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하면 굉장히 반복적인 활동으로 연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음악 감상 많이 들려드죠. 다양한 곡으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자극 자체를 기억하니까. 듣고 나고 언어적으로 반응할 시간 충분히 주고 이게 느낌이 어때요? 한번 말해보는 건 다르거든요. 정리가 된다는 거지. 네. 음악을 감상하면 입력만 되는데 이걸 말하게 되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다른 말과 통합적으로 하면 이 출력한 거를 플러스 다른 거랑 알파로 하면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변형 창조. 음악 감상곡 짧고 묘사적이며 생동감 있고 예술적이고 묘사적 이것도 나올 만해요. 묘사적. 생동감 예술적은 맞는데 왜 묘사적일까? 알아듣기 쉽게 조금 들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어느 정도는 유아가 들으면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그 반복을 많이 시켜서 효과적으로 이제 폭넓은 음악 주변의 단체를 활용하여 연주해주는 질 높은 선생님이 생생하게 쌩쌩하게 악기로 하라고 질 높은 음악. 그래서 이게 문화센터 조사를 해보니까 악기 수업은 집에서 엄마들이 못 시키더라고요. 악기가 첫 번째로 없고 두 번째는 그 많은 CD를 그거 한 번 들으려고 살 수가 없어서 문화센터에 악기 음악 소리 들려주고 악기 만져보고 그렇게 경험해보는 수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마다. 근데 저 악기 수업하고 내가 만약에 이게 센터를 만들면 북을 만들어요. 북 위에서 뛰게 둥둥둥둥 이렇게 몸으로 치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주먹으로 땅 치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장갑처럼 뛰면 땅 치면 소리가 나게 탕탕탕탕탕탕. 이해돼요? 그래서 악기를 좀 변형시켜서 악기 느낌이 나게 줄을 당기면 띵 소리가 나게 띵 소리가 나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거대 악기로 변형해서 만든다고. 트램펄린이 아니라 북이야 북. 둥둥둥둥 뛰면. 북에서. 이해돼요? 네. 나 같으면 그런 거 만드는데 돈은 될라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상상하면 돈이 안 된대 사람들. 좋을 것 같죠. 좋아할 것 같죠? 근데 비쌀 것 같죠?
만들어보려면. 근데 엄마들이 몇 번 해보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리 같은 게 되게 떴거든요. 네. 요미요미 해가지고 요리 아예 요미. 네, 떴었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 육각놀이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생들까지 먹히는 요리 논술 제가 써놓은 거 있는데 파일 15개 정도, 20개 정도. 1년 프로그램 있는데 요리 논술. 배우는 사람이 없네 나한테. 라면 논술. 그러면 라면의 기원, 라면이 만드는 거, 라면의 특성, 라면으로 문제 낼 거, 라면으로 대화할 거, 라면의 종류, 라면 끓이는 법, 라면의 길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요리 논술. 김밥 논술, 라면 논술, 만두 논술, 간단한 거. 그런 거. 예. 그런 거 눈술 쓰는구나. 제가 만들었어요. 네. 10년 전에. 그럼 문화센터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써도 되거든요, 이거. 근데 시간이 없네. 변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연구만 해놓죠. 학문정수, 이건 뭐야? 음악, 감상. 이건 누구야? 미셀? 네, 미셀이에요. 미셀? 미국 영부인 이름인가? 뭔가? DBA. 디베이트 토론? 네, 디베이트로. 아이고. 토론. 교육과정의 성향. 이거 뭐야? 아르나임. 네. 아르나임. 지각이론. 네.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이론. 디베이트. 미술 하나의 학문으로 미술을 학만하고 실기교육에만 치우치 말고 미술사, 미학, 제작, 비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표현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 영역. 교사가 수준이 엄청나야죠. 이게 요걸 알아서는 소용없고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만들어서 공개하면 그 따라서 하면 되지. 네, 프로그램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 접근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안 되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실용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영화 감상 혼자서 가이드. 이거 그 유아가 좋은 영화 리스트, 초등이 좋은 영화 리스트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내가 영화 좋아하면. 영화가 아니고 명화예요, 명화. 명화. 영화. 명화도 이게 영화도 그렇고 영화도 이런 리스트. 명화 이게 예를 들어 판타지 소설에서 네. 어떤 사람이 이 명화 그래서 뭐 지금 쓰는 거는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오원이 환생해서 현대인으로 그래서 그림 그리고 하면서 뭐 비평하고 그림도 그려가고 하거든요. 요새는 판타지 소설도 대중소설은 통속소설인데 전문화된 거랑 결합을 해서 특이한 소재로 파고들지 않으면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걸 보잖아 소설을. 네. 한 페이지마다 그림 한 개, 한 회마다 그림 한 개에 대해서 터득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100회를 보면 그림 100개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명화를 보는 가이드, 그거에 대한 토론, 이 소설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네. 어른의 Y책, 뭐 이런 느낌처럼 막 보여요. 전시, 모의미술관, 관찰, 조형 활동, 이렇게, 그죠. 이제, 어렵긴 하죠.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네. 이게, 독서를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아이들 가르치니까? 흙이에요, 독서는. 뭐라고요? 언어를. 독서는 뭘 만든다고요? 흙을 만들어요, 흙. 흙. 네. 무슨 흙이냐고요? 애가 자랄 토양. 애가 나무라면 씨앗을 심어놓는. 그러면 이렇게 명화 감상이라든가, 연극 감상이라든가, 이런 건 뭐를 느끼세요? 뭐 영양분인가? 이거야? 흙에 있잖아. 하긴. 이건 뭘 거야? 햇빛. 영혼이 강해져. 영원하죠. 영혼이 강해져. 덜 흔들리고. 그러니까 연극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 한문을 잘 쓰냐 한문 전시회를 50번 이상 가면 잘 쓴 글씨가 구문이 되고요. 이게 이 그림 전시회를 100번 이상 가면 잘 그리면은 에너지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보면 거기서 온몸이 굳어 충격받아가지고 다리가 풀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만약에 음악 강사를 많이 가면 이게 다 들려요. 못하는 데는 따로따로. 저 사람 저 소리 귀에 거실려 이렇게. 저절로 들린다고. 어떤 단원이 못하는지가. 그런데 이걸 무료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악착같이 찾아다녀야 영혼이 강해져. 그러면 영혼이 강하는 이 영혼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을 단단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흙에 들어가죠. 그럼 싹이 터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이파리 가지를 뽑고 나중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되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 이만큼을 자랄게. 흙, 독서는 영혼. 그럼 만약 그림에 관심이 많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그림 네. 자꾸 보여주는 게 좋겠네요. 예, 단계적으로 네. 여러 개, 여러 가지. 근데 그걸 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수준보다 높으면 이해를 못해서.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데 가요. 그래서 막 자기 낙서인데 어떤 데 전시회 가고 이 전시회 이 전시 이게 저기 대전에 저기 그 전시하는데 네, 미술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네, 미술관 이런 데 뭐 이응로. 200원 300원 이응로도 있지만 이응로 옆에서 시립미술관에서 이게 굉장히 전시 많이 하거든요. 공짜도 많이 하고 그래요. 맨날 보는 거지.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 애기 키울 때 대전 공연예술 해갖고 카페 만들어 놓고 우리 애기 보려고 계속 자료 정보 저장하다가 이제 애 안 보니까 볼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운영 안 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지. 영화 감상, 교사, 상호작용 작수 역할. 근데 이것도 좀 엄청 힘들지. 왜 그러냐면 영화 감상하는 것 자체에 책을 읽던 뭐를 하던 이게 경험으로 이 경험 느낌으로 가는 느낌으로 받았던 이게 영혼의 떨림이기 때문에 네. 이 작가의 영혼의 에너지를 모아서 쌓아서 조금씩 이렇게 누적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작품을 본 에너지들이 뭉쳐가지고 이게 울림이 돼서 어떤 작품을 봤는데 이걸 공명이 할 만큼 공명이 될 만큼 이게 느끼잖아요. 느낄 수 있는 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커피도 진짜 좋은 걸 먹어보고 좋은 걸 먹어보려고 한 사람이 이 커피만 구분하잖아요. 와인도 그렇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림도. 어쨌든 앤더슨의 미술 감상 4단계 반응 첫인상. 근데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이거 강요하면 안 돼요. 책을 읽자마자 너 뭐라고 느꼈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안 이게 느낌이 성숙돼서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로 표현할 단어도 모르겠는데 표현하라고 자꾸 그러면 안 봐버려요. 차라리.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반응, 다른 사람의 반응을 가지고 재촉하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 그냥 보는 것만으로 좋아야 돼요. 음악을 듣는 것만 좋은데 이 음악 들으면 느낌이 어때? 어떻게 이거 공부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천천히. 이해됐죠? 네. 그러다 보면 이 형식도 실제로는 배우면 금방인데 그걸 보다 보면 자기가 이런 느낌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쭉 관통해서 줄이 서져요. 네. 그랬을 때의 형식이에요. 조형 요소와 제작 기법 이런 건 책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걸 해보다 보면 본인이 이걸 더 하고 싶어서 찾게 돼요. 악착같이.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술 감상을 하면서 이거를 아이들 수준에서 그냥 완전히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거지. 자, 맥락적 의미를 찾고 작품 배경, 기능의 측면을 보고 말한다. 작품의 배경, 제작 배경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조금 얘기해야 된다고 그 시대를 이게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일이야. 프랑스 혁명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느낌을 알아? 몰라.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제작 배경이 좀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프랑스 혁명을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유아 언어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번역가가 필요하다고. 유아 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옹어리를 하면 엄마들이 배고프대 알죠? 이게 번역가라고. 그 아이의 그러니까 세대 차이의 나이를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걸 찾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유아교육을 하면서 유아교육 선배들이나 전문가들이 찾아놓은 걸 얼마나 많이 수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 팍팍팍팍 성장하고 안 그러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저 사람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문제가 있지? 그럼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성이 안 맞아 하고 그만두는 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 작품의 의미를 추측하고 수집한 단서를 표현하고 탐색한 단서를 통해서 작품 의도와 사회적인 의미를 추측하는. 이거 되게 내가 말하는 건 반기능정, 뭐라고요? 반기능정. 반기능정. 여기 느 대신에 느끼면 반기능정이다. 뭐라고요? 네, 반기능정. 반기능정. 이걸로만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이걸로만 해. 아, 요속에 이렇게요? 네, 요속에 있는 걸로만. 반기해판이네 그럼? 네. 반기해판. 네, 거기만. 반기해판 해도 되고 반기해판. 이렇게 느끼기 바라기. 해석, 판단, 작품의 의미 정리하고 첫인상 정리하고 변화 주고 쓰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적 의미를 추측하고 얘기하고 이게 서술어 관련도 다 봐야 돼요. 자, 이 사회적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이거 추측하다고 요거는 생각하잖아요. 이 서술어의 변화 단계들 네. 이게 이제 도사가 되지 나중에 오래되면 유아교육을 하다 보면 단계를 나누면서 서술어 하나 단계로 그냥 단계 나눠버리잖아. 벨트만의 미술 감상 4단계. 야, 이거 기술, 분석, 해석, 판. 아까 뭐였어요? 반기해판이었죠. 네. 반기해판. 네. 반기해판. 요게 더 들어가고 반이 없네. 네, 그렇네요. 반응하기가 네. 기술하게. 기이제 바로 보도록 하고 본 것 그대로다요라고 분석하기. 그럼 연령이 좀 높은가 보지. 이 사람은 조금 더 연령을 높게 왔고 페인트로 놓으니까 이거 분석하기를 이 과정을 더 특징으로 받고 특징들 사이의 관계 생각해라. 요소를 생각해라. 좀 더 이론적이지 이 사람은. 기술 분석고 메시지 느낌 이건 똑같아. 이것도 판단도 발견하도록 분명히 말 차이만 있는데 판단하기인데 판단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되네. 이 사람은 발견이라고 써 있어요. 작품의 의미를 의도 같은 거를 표현해 네. 그런 거 보는 거고. 이게 다르다고. 이게 판단하기는 내용이 완전히. 얘는 평가적 판단이고 얘는 뭐라고요? 발견이고 발견적 판단이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잖아. 여기서 판단하기를 똑같이 썼는데 저 위에 거랑 완전히 달라. 이거 관찰 느낌, 이건 요소, 이론, 이거는 내용, 이거는 내면화, 이거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판단하기랑 또 완전히 또 다르네. 그러면 두 개 놓고 해석하기도 요거는 뭐예요? 내용에 대해서 옛날 얘기하는 건데 이 해석하기는 뭐예요? 사회적 의미네. 엄청나게 잘 어울리네. 맞아요? 이건 내용의 의미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얘기고 내용의 의미는 저거는 외적인 얘기잖아. 사회적인데 해석하기가 그죠? 네.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써서 비교하면서 봐야 되네. 근데 그거를 저렇게 네 개 차로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 네, 그래가지고 문제 나오면 교수법 6가지는 이거는 종류를 가른 것 같아요. 이게 경험이나 형식이나 상징이나 주관적이나 재료나 맥락이나. 그럼 맥락은 사회겠지? 그죠? 역사 사회. 그지? 재료는 할 수 없이 그러면 재료에 되는 거니까 이게 준비되는 중이고 주관적 차원은 이건 이 자기가 의미를 찾는 거네. 의미 발견. 상징적은 이 상징 현상이니까 이게 기호적인 측면이고 형식은 그냥 단순한 형태로 됐고 경험은 느낀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거겠네. 경험에 따라서 형식을 파악하고 그 형식이 상징적 의미로 사회적인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내가 주관적으로 수용을 하고 근데 더 자세하게 이게 디테일하게 이 재료구나 이런 거 아니면 사회적인 맥락이나 이거 추가로 더 공부한다는 거네. 그죠? 근데 요거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요거하고 이 펠트만하고 요거 두 명을 내면 앤더슨 내면 이게 명확하게 이거 시험 문제 기출 나왔겠네. 100%. 네, 나왔어요. 두 개 다 나왔어요. 네, 두 개 비교하라고도 나오고. 비교하는 건 안 나왔는데 나 같으면 비교하는 걸 냈나?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어를 이게 해석하기 판단하기를 부분을 써줘도 해석하기 써놓고 판단하기 썼는데 밑에 거 써버리면 끝나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사람 특성은 뭐예요? 그걸 말하는. 이 사람 특성은 자, 인상으로 어떤 형식적 특성을 맥락을 내지적 맥락을 찾아서 해석해갖고 평가한다겠다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은 뭐예요? 약간 이론적인. 작품을 이론으로 분석해서 해석한 다음에 내재적으로 하라고. 그죠? 네. 내재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라고. 이 사람은 이건 받아들이라 그러면 이게 아동 중심이네 조금 얘는. 네. 펠트만은. 근데 얘는 앤더슨은 판단 평가잖아 사회적 가치에서. 이거 확장됐죠. 해석도 사회적 의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랑 확 다르잖아. 첫인상으로 다 파악해서 내용을 다 해서 그죠? 사회적으로 확장시켜라 이런 얘기네. 앤더슨은 됐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거 이 두 명 거 외우기 힘들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무 뭐 일상적이거라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외우는 게 이게 수과학이 사분해된 무대 배경 이게 수가 뭐예요? 수과학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영역이에요. 이게 왜 이게 숫자가 무슨 숫자지? 숫자. 왜 숫자예요? 무대 배경과 확대 축소 확대 축소니까 네. 개수나 이런 거 네. 너무했다. 아니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회정서 이것도 말 되게 큰 건데. 격동심 뭐 이런. 네. 아니 통합이라는 단어를 너무 애매하게 막 써주니까. 근데 왜 이게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학설과 얘기하면 아니 단어 좀 똑같이 쓰지 쟤는 똑같은 단어인데 얘는 이런 의미로 쓰고 맞아요. 얘는 교수가 네. 그게 학파예요. 틀려요. 학파. 참 학파.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요. 예, 선점 효과부터 어떤 그 유지되고 논리를 전개하면서 필요한 걸 쓰긴 써야 되고 따라하기는 싫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